오장미가 마대창 회장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오장미는 이제 오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마서린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 집 손녀로요. 마서린의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마서린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왼쪽 귀 뒤에 매직으로 그린 점을 손끝으로 살짝 확인했습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마주한 것은 마대창 회장뿐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순간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서린 씨 법적 엄마가 바로 채화영 대표였던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서린으로 변장한 오장미가 마대창 회장 집 초인종을 누른 직후였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환한 현관 조명 아래 마대창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 염산월이 따라붙듯 나왔고 진홍주도 문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누가 왔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손녀 마서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반색했습니다. 서린아, 왔어? 이제야 오는구나. 할아버지가 또 어딜 갔나 싶었지. 너무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서린 씨가 이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네, 할아버지. 늦었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한 발 물러서며 어서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때 염산월이 오장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서린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오장미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마서린 씨는 평소에 염산월한테 어떻게 대하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그때 진홍주가 현관에서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린 언니, 들어와요. 제가 차 끓여드릴까요? 진홍주는 해맑은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수를 계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서린한테 평생 무시당해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오장미는 진홍주를 보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 살짝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마서린 씨가 진홍주라고 말해줬던가. 얼른 기억을 더듬으며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마대창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며 오장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서 쉬어.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줄게. 그 손길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마서린 씨 할아버지가. 마서린 씨가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묘한 감정이 스쳐갔지만 겨우 눈을 내리깔며 괜찮다고 말하고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진홍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아주 작게 걸렸습니다. 서린 언니가 오늘 좀 이상한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오장미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장미는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시각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 정숙희네 집 거실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오태평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장미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마서린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오태평은 다시 TV를 향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먹긴 뭘 먹어. 얼굴이 저러고서는. 뭔 일 있는 거야. 마서린은 멈칫했습니다. 이복 오빠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바로 티를 읽어내는 사람이구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태평이 소파에서 몸을 돌려 마서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야, 오장미. 오빠 앞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더 이상해 보이는 거 알지? 그냥 말해. 마서린은 오빠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복 오빠. 오장미 씨한테는 이 사람이 오빠구나.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오빠. 신경 쓰지 말아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숙희가 나왔습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서린은 정숙희를 보며 살짝 당황했습니다. 오장미 씨 어머니가 정신연령이 낮으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숙희가 마서린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아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마서린은 불편함에 살짝 뒤로 물러서려 했는데 정숙희가 갑자기 활짝 웃으며 손뼉을 탁 쳤습니다. 장미 아니잖아. 토끼다, 토끼. 마서린은 그 순간 등줄기에 얼음물이 쫙 끼얹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뭐야. 나를 알아보는 거야, 지금. 정숙희는 완전히 흥분한 얼굴로 마서린의 손을 덥석 잡더니 폴짝폴짝 뛰듯 기뻐했습니다. 토끼야. 토끼 왔어. 오태평 씨. 토끼 왔어요. 오태평은 TV에서 눈을 떼며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장미잖아요, 그거. 왜 자꾸 토끼래요? 마서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들켰나? 이분이 정말로 알아보신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러시나?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의 두 손을 꼭 잡고 부엌 쪽으로 끌어당기며 신이 나서 제잘됐습니다. 토끼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청국장도 있고 감자전도 있어요. 오태평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도 감자전 달라고 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정숙희는 손을 탁 저으며 오태평 말을 무시하고는 마서린을 부엌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마서린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진짜로 알아보신 건지 그냥 저러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마대창 회장 저택 마서린 방 야간 14 지점 후킹. 오장미가 마서린 방에 들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어쩌지.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명품 향수가 화장대에 줄지어 서 있었고 옷장은 고급 의류로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방 하나가 오장민의 집 전체보다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린 씨는 이런 데서 살았구나. 오장민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귀 뒤에 매직점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오장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최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서린 씨 법적 엄마가 최화영 대표라고. 이 사람이.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최화영 대표. 오장미를 제거하려고 수를 써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서린 씨 법적 엄마라는 걸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직접 마주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나랑 서린 씨를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거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었으니까. 최화영은 마서린 방으로 성큼 들어서며 오장미를 훑어봤습니다. 서린아, 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연락도 없이 어딜 쏘다니고 그래. 오장미는 눈빛이 굳어지는 걸 느끼면서 억지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서린처럼 행동해야 해. 최화영 앞에서 마서린 씨가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들었잖아. 오장미가 겨우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요. 최화영은 오장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손을 뻗어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열이 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오장미는 그 손이 닿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몸을 틀어 피해버렸습니다. 최화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린아, 엄마잖아. 왜 피해?
오장미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서린 씨를 이렇게 다뤄온 사람이잖아. 마서린처럼 굴어야 하는 건 알지만 채화영이 가까이 오니까 온몸에 거부감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건드리지 마세요. 채화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설이나, 오늘 왜 이래? 뭔가 이상하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설이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연락이 왜 안 됐어? 오장미는 마서린이 채화영에게 보통 어떻게 말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채화영을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대한다고 했었는데요. 억지로 그 감정을 흉내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연락은 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채화영은 여전히 납득이 안 간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장미의 핸드폰을 힐끗 보더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바람을 쐬고 왔는데. 설이나, 엄마는 다 알아. 괜히 숨기려고 하지 마. 오장미는 채화영이 가까이 올수록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장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는데 채화영이 고개를 기울이며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보려 했습니다. 오장미는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채화영이 캐물었습니다. 누구야? 전화. 그냥 친구요. 어떤 친구? 오장미는 채화영이 계속 파고드는 게 거슬렸습니다. 마서린 씨는 이런 상황을 매일 겪었겠구나. 이 답답함을 속으로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누르며 전화를 받으러 방 한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전에 오장미와 짜놓은 비상연락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낮게 통화를 이어갔는데 채화영이 등 뒤에서 바짝 다가서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기색을 느끼고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핸드폰을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오장미가 채화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하게, 예상보다 훨씬 세게였습니다. 채화영이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다 마서린 침대 위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분노를 겨우 누르며 입술 사이로 중얼거렸습니다. 채화영 대표, 이 나쁜 여자. 가만히 안 둬. 너무 작은 소리라 채화영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일어나며 오장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설이나, 너 오늘 정말 이상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정숙희가 식탁 위에 이것저것 차려놓으며 마서린을 앉혔습니다. 청국장 뚝배기, 감자전, 묵은지 볶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차림새였습니다. 마서린은 냄새에 코끝이 자동으로 찌푸려지려는 걸 겨우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장미 씨가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아왔구나. 정숙희는 마서린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빤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토끼, 나 알아. 나 알아요. 마서린은 도대체 이분이 자신을 진짜로 알아본 건지 아닌지 여전히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미잖아요. 정숙희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의심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미야, 진짜로. 마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장미예요. 어머니. 정숙희는 잠깐 생각하는 듯 멈추더니 이내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토끼 같은데. 장미가 토끼 같아요. 마서린은 안도하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전히 아리송했는데요. 그러다 정숙희가 갑자기 마서린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 먹어요. 많이 먹어요. 내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마서린은 온기가 손등 위로 전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이 깜박였습니다. 이 온도가 뭔지 모르겠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촉이다. 그때 오태평이 거실에서 부엌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거 좀 주세요. 아까부터 기다렸잖아요. 정숙희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오태평 씨는 안 돼요. 장미 먼저야. 오태평이 억울한 표정으로 들어오려다 정숙희의 눈치에 도로 거실로 빠졌습니다. 마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 웃음이 나오지? 이상하게 따뜻하다.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마대창 회장은 소파에 앉아 염산월, 진홍주와 함께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까 진홍주가 가져온 매실청 음료였는데요.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염산월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까 결혼식 이야기가 아직 마음에 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진홍주가 두 사람 눈치를 살피다가 살며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설인 언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마대창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려. 요새 설인이가 영 밝질 않아. 채화영이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채화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염산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채화영 씨요. 그 사람이 또 설인 씨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대창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모르지 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 항상 웃는 얼굴로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야. 내 소녀한테 뭔 짓을 하는지. 염산월은 채화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채화영. 예전에 자신의 고용인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마대창 회장 집에서 저토록 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 여자가 번번이 앞을 막는다. 염산월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대창 회장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식이라도 제대로 올렸으면 채화영 씨가 그렇게 함부로 못했을 텐데. 마대창 회장은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음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산월 씨,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염산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회장님, 언제까지 나중에 하실 거예요? 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아무 법적 보호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진홍주가 음료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료 맛있어요. 더 드실래요?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염산월은 말이 끊기며 진홍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홍주는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계산이 있었는데요. 마대창 회장의 환심을 사는 것, 설인 언니를 대신해 이 자리에서 이쁨 받는 것, 마설인한테 평생 무시당해온 앙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갚는 것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내심 진홍주가 고마웠습니다. 피식 웃으며 음료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진홍주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워온 거야. 꽤 솜씨가 있네. 진홍주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요, 회장님. 요즘 유튜브로 다 배울 수 있어요. 염산월은 분위기가 자기 쪽으로 돌아오지 않자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마대창 회장을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절대 그냥 끝내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화영이 마서린 방에서 나와 자신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강혁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설인 씨 방에서 나오셨어요. 별일 없죠. 채화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설인이 이상해. 이강혁이 반문했습니다. 네. 채화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설인이가 평소랑 달랐어. 뭔가 어색하고 눈빛도 다르고. 내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뿌리치고. 설인이가 나를 그렇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설인 씨가 뭔가를 알아챈 건 아닐까요? 채화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챘다고. 무엇을? 이강혁이 얼른 말을 골랐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인 씨가 요새 대표님 뒤를 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이요. 행여나 뭔가 알아낸 게 있어서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최화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강혁의 말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과거 이강혁과 함께 정숙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강혁이 얼마나 많은 사건의 행동대장 노릇을 해왔는지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강혁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동태 파악해. 서린이 방 출입하는 사람, 통화 상대 다 체크해. 이강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린아, 내가 뭘 알았든 엄마가 먼저야. 항상 그래왔어. 이강혁도 자리를 뜨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린 씨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강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억지로 지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서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오태평은 마서린 옆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침묵 속에 TV 소리만 흘렀습니다. 마서린은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오장미 씨가 어릴 때 모습도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 옆에 오태평도 있었습니다. 오장미 씨보다 조금 큰 이복 오빠였습니다. 오태평이 TV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장미야. 강백호한테 연락은 해봤어. 요새 그 자식이 바쁜 건지 뭔지 나한테도 통 연락이 없더라. 마서리는 강백호라는 이름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오장미 씨를 짝사랑하는 변호사. 오장미 씨가 단단히 경고했었습니다. 강백호 씨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나중에 연락할 거예요. 오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자식 요새 사고 조사한다고 정신없대. 그 복길이 사건. 마서리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슬쩍 오태평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오장미 씨 이복 오빠구나. 오장미 씨가 오빠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걸 마서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힘들 때 항상 내 편이 돼줬다고. 무뚝뚝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나타난다고. 오태평은 마서린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왜, 오빠 얼굴에 뭐 묻었어? 마서린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오태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은 무슨. 야, 오장미, 너 요새 많이 힘들지? 오빠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최화영, 그 사람 때문에 지원도 끊기고 나도 지금 많이 어렵잖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닌 것 같고. 마서리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장미 씨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태평이 말을 이었습니다. 힘든 거 다 해결하려고 혼자 끙끙댈 필요 없어. 오빠 있잖아. 오빠한테 말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서리는 눈을 한번 깜박이고는 시선을 TV 쪽으로 돌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오빠라는 건가? 최화영이 방에서 나가자마자였습니다. 오장미는 뒤로 주저앉듯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화영을 밀쳐버렸습니다. 마서린 씨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지. 들킬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의심을 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서린 씨와 사전에 정해둔 비상용 채널로 짧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최화영 대표가 마서린 씨 법적 엄마인 거 눈으로 직접 봤어요. 나 지금 많이 힘들어요. 들킬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마서린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오장미 씨, 나도 지금 힘들어요. 우리 서로 버텨요. 오장미는 그 짧은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숨을 고르며 거울을 봤습니다. 마서린 씨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나인데 내가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채화영이 그 얼굴의 뒤에 있는 진짜를 알면 어떻게 될까? 오장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버텨야 해. 서린 씨가 왜 이 위험한 일을 받아들였는지 알잖아. 채화영한테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그러면 나도 끝까지 가야 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미는 재빨리 핸드폰을 이불 아래 감췄습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서린 방 앞을 천천히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강혁이었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이었을까요? 발소리는 한참 후에야 멀어졌습니다. 오장미는 그제야 조용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밤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마서린이 오장미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장미 방은 아담하고 소박했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서랍장, 벽에 빼곡히 붙은 메모지들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장미 씨는 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채화영의 지원이 끊기고 오태평 씨도 어렵게 지내는 지금, 이 집 안에서 오장미 씨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해왔을지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오장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장미 씨, 어머니가 나를 토끼라고 했어요. 알아보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가요? 잠시 후 오장미의 답장이 왔습니다. 서린 씨, 엄마는 그냥 그러실 때가 있어요. 원래 저를 가끔 토끼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 토끼에 태어났다고요. 걱정 말아요. 마서리는 그 문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별명이었구나.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숙희가 문을 빼꼼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장미야,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줄까요? 마서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침대도, 자기 전에 물어봐 주는 사람도요. 부잣집이었지만 늘 차가웠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를 재고 있었으니까요. 마서리는 멈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세요. 정숙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마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오장미 씨는 이런 엄마한테서 자랐구나. 이런 따뜻함 속에서. 그리고 이분은 오장미 씨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나의 친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마서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실감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이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 너머에서 정숙희가 우유를 데우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마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백호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영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백호야, 여기서 뭐해? 연락도 없이. 강백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한영자는 옆에 앉으며 캔음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장미 씨 때문이야. 강백호는 대답 없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영자가 살며시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가 봤는데 오늘 오장미 씨가 좀 이상했어. 강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평소랑 좀 달랐다고.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너는 눈치 못 챘어. 강백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잠깐 마주쳤을 때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곤해 보여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한영자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인사하는 방식이 달랐어. 평소에 오장미 씨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도 알잖아. 애초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딱 그만큼만 하잖아. 근데 오늘은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눈빛으로. 강백호는 캔커피를 내려놓으며 한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장미 씨가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백호야, 엄마는 오장미 씨가 맘에 안 드는 거 알지?
집안도 그렇고 뭔가 아리송한 게 너무 많잖아. 그 애 주변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있어. 강백호는 한영자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지금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들어봐. 진홍주 있잖아. 마대창 회장 집 진홍주. 그 아이는 참 반듯하고 눈치도 빠르고 집안도 이제 괜찮아졌잖아. 내가 봤을 때 너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데. 강백호는 캔커피를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선 제 입장이 확실하거든요. 어머니. 한영자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빛이 선명했습니다. 오장미 씨, 저 아이가 정말 이상한 건지 어떤 건지 내가 좀 더 지켜봐야겠어. 오장미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저택 내부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파악해야 해. 채화영이 이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복도 끝에 서재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오장미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마대창 회장이 혼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셨구나. 서린 씨 할아버지가.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홍주였습니다. 서린 언니,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오장미는 흠칫 돌아섰습니다. 진홍주가 복도 한쪽에서 웃으며 화장실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얼른 웃음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어. 진홍주는 여전히 웃으며 다가섰습니다. 서린 언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좀 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채화영 씨 때문이에요? 오장미는 진홍주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마서린 씨한테 무시당해 왔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뭘 계산하는 걸까? 일단은 경계하면서 적당히 대화해야 할 것 같다. 오장미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진홍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언니한테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오장미는 그 말이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서린 씨였다면 저 말에 콧방귀를 뀌었겠지. 하지만 오장미는 그 반응을 그대로 흉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잘라냈습니다. 아니, 됐어. 잘게. 오장미는 그냥 돌아서 자기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홍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린 언니가 오늘 좀 이상한데 원래라면 저 정도 말에 나한테 한마디는 꽂아야 하는데 왜 그냥 가지? 진홍주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오장미 집 골목 어귀에서 한영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서린, 즉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에 딱 마주쳤습니다. 한영자가 반갑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장미 씨. 마서린은 속으로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백호 씨 친어머니라고 했는데 오장미 씨가 말해줬던 이름이었습니다. 한영자 씨. 오장미 씨를 집안 때문에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가까이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마서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람 좀 쐬러요. 한영자는 마서린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평소 오장미 씨의 그 특유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자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장미 씨, 아까 나 못 알아본 것 같던데요. 마서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켰나? 아,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다른 거 생각하다 보니까. 한영자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눈빛이 진짜 달랐어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마서린은 살짝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요. 한영자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눈빛이었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저 연락처 알죠? 마서리는 한영자의 연락처를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영자가 골목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장미 씨. 진홍주 알죠? 요새 마대창 회장 댁에 있는 그 아이 참 착하더라고요. 백호 주변에 저런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마서리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진홍주와 강백호 씨를 엮으려는 거구나. 이분이 오장미 씨가 알면 어떤 기분일까? 마서리는 한영자가 돌아선 후 오장미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영자가 돌아선 후 마서리는 등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걸 느꼈습니다. 진짜 위험했습니다. 이분은 눈치가 정말 빠르다. 오장미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만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새벽을 버텼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귀 뒤에 매직점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매직이 조금 지워진 것이었는데요. 오장미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마서린 방에 흑색 펜이 있을 텐데 겨우 찾아낸 검은 펜으로 귀 뒤에 다시 점을 더 그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며 마대창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가져왔어. 우유. 오장미는 멈칫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아침에 직접 우유를 들고 손녀 방에 왔습니다. 이분이 서린 씨한테 이런 분이구나. 마서린 씨가 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마대창 회장이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오장미 옆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잘 잤어요. 마대창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얼굴에 다 써있잖아. 오장미는 웃음기를 지우고 마대창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마서린 씨 얼굴만 보고도 잠을 못 잔 걸 아는구나. 진심으로 손녀를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이나, 뭔가 걱정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해. 채화영이 또 뭔가 했어. 채화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채화영을 밀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채화영 대표가 싫어요. 그냥 채화영 대표가 저를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고 통화하는 것도 보려 하고 답답해요. 마대창 회장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채화영이 또 서린이한테 그러고 있구나. 알겠어. 할아버지가 얘기할게. 오장미는 마대창 회장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려 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이런 든든함이 마서린 씨에게는 일상이었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오태평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장미 씨한테도 저렇게 든든한 오빠가 있구나. 오태평 집 부엌이었습니다. 정숙희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마서린, 즉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들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태평이 말했습니다. 장미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잘 잤어요, 오빠. 오태평이 이어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정이야? 나가. 마서리는 오장미 씨의 평소 일과를 담은 메모지를 가방에서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냥 볼일 좀 보고 올 거예요. 오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강백호 자식, 나한테도 연락 좀 하라고 해. 친구 맞냐고. 마서리는 그 말에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강백호 씨가 오태평 씨의 절친한 친구구나.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오빠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희가 뚝배기 하나를 마서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토끼. 오태평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장미한테 토끼라고 그래요? 정숙희가 짧게 쏘아붙였습니다. 오태평 씨는 몰라요. 오태평은 입을 삐죽이며 국을 떴습니다. 마서리는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나를 알아본 건가? 아닌 건가?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마서린을 볼 때 눈빛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마서린을 볼 때는 항상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냥 따뜻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마서린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서린은 뚝배기 국을 한 숟가락 떠 맛봤습니다. 짜고 진한 된장국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먹던 것과는 너무 달랐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 장면과 교차해서 마대창 저택 마서린 방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머그잔에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요. 채화영에게 손을 뿌리쳤을 때 그 눈빛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서린 씨가 저 눈빛 아래서 자랐겠구나. 법적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장미는 우유잔을 내려놓으며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마서린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린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간신히 버텼어요. 채화영 대표한테 손을 뿌리쳤거든요. 마서린 씨였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들킬 것 같아요. 잠시 후 마서린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장미 씨, 저도 어젯밤에 강백호 씨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오장미 씨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 온기가 낯설어서요. 오늘도 버텨요. 우리. 오장미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서린 씨가 우리 엄마한테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그런데 그 따뜻함은 서린 씨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숙희 씨는 오장미 씨 엄마이면서 서린 씨 친엄마이기도 하니까요. 오장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린 씨 엄마는 좋은 분이에요. 그냥 그 따뜻함 받아요. 서린 씨도 그럴 자격 있으니까.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채화영한테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린 씨가 오장민의 집에서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버텨야 했습니다. 방문이 노크됐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아, 아침 먹어야지. 나와. 오장민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른 다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나갈게요. 문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채화영과 오장미, 마대창 회장, 염산월, 진홍주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침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식사 내내 오장미를 감시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마서린 씨는 어떻게 먹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지? 어떤 걸 싫어하지? 오장미 씨한테 들은 걸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심조심 행동했습니다. 진홍주가 그런 오장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반찬 고르는 순서도 다르고 숟가락 드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서린 언니는 원래 국부터 먹는데 진홍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기억해뒀습니다. 그 식탁에서 채화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해 통화를 받았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서린 씨 어젯밤 통화 내역 확인했는데요.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서린 씨 지인 중에는 없는 번호예요. 채화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번호로 계속 추적해봤는데 이 번호가 오장미 씨 번호와 연결이 됩니다. 채화영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오장미는 그 눈빛을 느끼면서 숟가락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채화영이 뭔가를 알아낸 건가?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화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오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채화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통화한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오장미는 순간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다음 회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 예고 드립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을 통해 마설인, 사실은 오장미의 통화 기록을 완전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홍준은 마설인이 자신에게 평소처럼 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이것저것 떠보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정숙희는 마설인, 즉 오장미로 변장한 마설인을 다시 한번 토끼라고 부르며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마설인 방에서 수상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설인아, 이게 뭐야?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